목격자 K 권유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재능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영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 분 다 어제 헌재 앞에 나가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뭐 예. 시간대는 좀 다른데 네, 권유 대표님. 저는 일단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이제 기자회견 발표자로 네. 이제 국민변호인단. 국민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연사로 나서게 되어서 네. 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다 하는데도 경찰이 막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앞에서 또 몇 분 대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결국 들어는 갔습니까? 들어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찰이 일을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고 네. 뭔가 다른 목적으로 조금씩 이제 뭐 빌드업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어제 이제 밤에 가셨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예, 두 분은 어제 이제 밤에 가셨거든요. 그래요. 예. 그 어제 밤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이재능 부대변인. 어제 저희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도착을 해서 네. 밤 11시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저희도 사실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경찰분들이 좀 강력하게 제지를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또 주목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사실 실랑이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10분 돌아서 저 완전 반대편으로 가서 경찰분들이랑 이제 말씀을 나눴죠. 저희가 대변인단이고 안에 의원님들 저희가 이름을 대면서 국민의힘 당직자다. 예, 네. 예. 네. 네. 대변인단이고 당직자라서 저희 의원님들 이제 안에 계신 분들 만나뵈러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경찰 버스 뒤쪽으로 그 바리케이트 뒤쪽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또 코스를 마련을 해줘서 그쪽으로 안내받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까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경찰이 한 거잖아요. 경찰이 직접 사실 언급하지는 않는데 예. 제가 그걸 듣기 위해서 여러 번 추궁을 했거든요. 추궁을 했더니. 그런데도 이제 그걸 피하면서 우리는 그냥 안내하는 거다. 그게 통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내하는 거다만 계속 이제 예. 되게 공격적으로 또 예, 얘기해요. 김영민 부대변인도 다녀오셨습니까? 네네네. 예. 어제 같이 갔는데 네. 그 안내냐 통제냐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에게는 그 위험 때문에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통제지 어떻게 안내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 기존에 시위를 그다음에 집회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처음에 그 막기 전에는 그래도 인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막고 나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당직자라든지 또는 네. 국민변호인단의 뭔가 발표자라든지 네. 뭔가 이제 이 경찰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무슨 그런 이유를 가지고 가면은 어렵지만 어쨌든 접근은 된다. 네. 어제 상황은 이제 그렇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렇죠.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헌재 앞으로 지금 간다고 댓글창으로 올리고 계시니까 오늘 상황은 또 오늘 현장에서 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그 지금 그 막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막판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뭐 좌파 종북 주사파 개딸들은 뭐 거의 발악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권유 대표님 뭐 이 투쟁 현장을 계속 다니시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는 계속 하는 게 저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좌익 진영 분위기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민주당 쪽 그리고 민주노총 쪽 집회를 하는 장소에 방송을 켜지 않고 넘어가야 돼요. 방송 켜면 바로 특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모니터링 하거든요. 방송 켜지 않고 그쪽을 계속 이제 뭐 순찰하듯이 다녀보는데 네. 그때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분위기였냐.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민주노총 쪽 무대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데 네. 민주당 쪽에서 연설할 때랑은 또 달라요. 훨씬 더 투쟁적이고 극단적인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 사용하면서 네. 그쪽 분위기에 맞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민주노총을 자극해서 자기들 원하는 일에 활용하기 위한 도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어떤 뭐 무리수에 가까운 그런 뭐 행태들 이런 것들을 덮어쓰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심지어 집회 신고도 서로 다르게 했거든요. 광화문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민주당이고 동쪽에 민주노총인데 이제 그게 점점 한 덩어리로 되어가는 게 민주당도 급하고 민주노총 필요하고 심지어 그 박서군 같은 사람하고 이제 접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우파 시민들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변함없어요. 방심하는 사람도 없고 끝까지 투쟁하려는 마음으로 간절한 어떤 그 소망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그걸 부당하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지하는 모습 때문에 좀 격앙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능 부대변인, 김영민 부대변인은 이제 당직자인데요. 예. 그 당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 다니시면은 저 욕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뭐 하냐 그러고. 그렇죠. 이제 당 내에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님이랑 비대위원장님 포함해서 왜 공격적으로 민주당처럼 나서서 싸우지 않냐 이런 좀 불만들을 사실 당협별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궁극적으로 당 내에서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민주당 혹은 좌파 뭐 개딸 이런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되게 어떤 카르텔을 위시한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같이 하기에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이 국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것들이 또 이 당직자 내에서도 사실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다행히 또 지금 국민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서 주신 덕분에 그래도 초반보다는 여러모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같이 힘 내서 계속 한번 싸워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이재능 부대변인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당 안에서도 그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그 때랑은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개개인별로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하더라도 의원분들도 점점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점점 그 집회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나가시는 걸로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이만큼이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우리가 8년 전, 9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어이없이 잃었을 때는 그 당이 나서서 막 죽이고 먼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두 분이 당직자니까 말씀을 완곡하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만 당대표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예, 그런 점들을 좀 잘 헤아려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석방됐을 때도 그 단식 투쟁하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한테 단식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를 했어요. 저는 뭐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요청을 받고서 5일차 단식 투쟁하다가 중단했는데 지금 24일째거든요. 전지영님. 어제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 인유한 의원, 의사이니까 인유한 의원을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그 분신에서 결국 돌아가신 권태훈 열사 유가족들께도 빈소로 이제 조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권유 대표님, 그 대통령 메시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이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민을 걱정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뭐 민주당 쪽을 보면 거의 뭐 공작에 가까운 짓까지 해가면서 시민들을 적대하는 모습 너무나 선명히 보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직접 목격하고 심지어 제 채널A 카메라에도 잡혔더라고요. 뭘 봤냐면 민주당의 뭐 여성 의원들 이재정, 최민희, 백혜련 그리고 뭐 또 다른 그렇게 이제 몇몇이 다니면서
이상해요. 그들이 정말 시민들과의 충돌이 겁나면 눈도 좀 내리 깔고 경찰들 어차피 둘러싸고 있으니까 조용히 지나가면 될 것을 찾더라고요. 누가 날 욕하나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증에 이러고 있어요. 잡아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겁니다. 애국 시민을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자기들에게 그 임무 국회의원이라는 임무를 맡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권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뭐 다른 계급의 종류처럼 보고 심지어 뭐 다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더 이제 냉담하거나 조소하거나 이런 그림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하는 단식조차도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 참 그 대비가 컸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도 사람인데 본인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국민분들 그렇게 지금 두 분 분신하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까지 어떤 건강이나 몸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사실 이전에 뭐 야당뿐 아니라 여당 대표랑도 같이 또 싸우셨지 않습니까? 거의 2대1로 이제 포화를 맞으시면서도 이렇게 버티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진심이 느껴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사실 또 관저 정치한다고 좌파 진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의 안위를 더 신경 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좀 느껴진 진심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메시지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단식을 하고 뭐 안타깝게 지금 분신을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모두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그것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허탈감에 안타까운 선택과 안타까운 결심들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단식을 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아마 또 대통령께서도 뭐 최근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분신하셨던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금 전 권유 대표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 것들이 아예 이 도발을 유도하듯이 그러고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저것들이 안 되면 자작극이라도 벌렸던 게 그동안의 좌파들의 역사예요. 사례가 예, 너무 수많은 자작극들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암살설도 나경원 의원은 이거 자작극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또 어제 날달걀 사태도 보면 이게 정황상 도저히 그 정상적이지도 자연적이스럽지도 않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작극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우리 김영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자작극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이 지금 9일째거든요. 제보를 받았다고 한 지 9일째인데 이 정도로 협박을 받으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그냥 방탄복 입고 신변보호만 지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런 자작극 의혹들도 굉장히 의심이 깊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면은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저는 정당한 절차고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작극인지 아닌지 사실 밝혀지진 않았으나 수사 의뢰를 안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되게 쉬운 일인 게 어제 백혜련 의원도 계란 맞았다고 기자회견 열고 계란 맞았다고 바로 신고해가지고 바로 종로소에서 수사팀 만들고 속전속결로 지금 수사 착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란 뭐 한두 개 맞고도 사실 그렇게 좀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수사인데 이렇게 주목받는 수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제 자작극 이슈를 듣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나 다쳤고 나 위험해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마케팅용으로 좀 쓰고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당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일에 하셔라. 안 하시면 우리가 그 제보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둘째로는 지금 그 경찰분들한테 신변보호 신청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수사 의뢰도 안 하시면서 뭐 상상 속으로 그런지 뭐 대통령처럼 경찰을 본인 경호로 또 쓰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결국엔 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권유 대표. 정말 세금이 아까워요. 예. 경찰을 그런 식으로 아니 이재명이 뭐 수사 의뢰를 안 할 거면 사설 경호를 하면 되잖아요. 예, 자기 돈 써서 하면 되고 뭐 아마 대장동 저수지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가장 어이없는 측면은 이 제보의 소스가 일단 극좌 유튜버 그러니까 음모론을 워낙 많이 팔아서 음모론으로 수사도 많이 받고 있는 방송 중에 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는 심지어 그 채널의 시청자들도 또 음모론 한다고 비난을 하니까 아 음모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엔 심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청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심각하게 보는 이유라고 제기하는 것도 또 음모예요. 모처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대거 밀반입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제보가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러시아제 무기가 밀반입됐다는 모처를 수사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거 수사 의뢰부터 하면 돼요. 진심으로 걱정을 하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모를 하나, 둘, 세 개 계속 갖다 붙이는 것일 뿐이죠. 이건 정말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이재명이 과연 이 정도 수준 낮은 음모론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 재판 지연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신변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재판에 못 나갑니다. 뭐 이런 짓까지도 지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민주당의 장외 집회 안 나가다가 뭐 이번 주 며칠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 이게 이제 막판 발악을 하고 있어서 뭐 저것들 이 종북 주사파들 민주당 것들 하는 행동 하나 하나를 갖고 뭐 논평하는데 또 시간도 아깝고 그래요. 네. 정리합시다. 그 앞으로 전국 상황, 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대통령 복귀까지 그렇게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미 최장 시간 평의를 하고 있잖아요. 변론 끝나고 3주 동안이나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참 저 헌법재판관 참 저것들도 참 그래.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그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자유파가 투쟁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파가 투쟁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벌써 한두 달 전에 파면되고 끝났지. 그렇죠. 예. 이 자유파의 마지막 투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 한 말씀씩 제가 듣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능 부대변인부터 하시고요. 저는 사실 과거에는 처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가 되셨을 때는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 저쪽에서 많이 준비한 싸움이라서 우리가 상대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끼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희망적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희망적이지 않다를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어떤 태도를 좀 주목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마은혁 그 후보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걸 돌려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압박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어차피 8대0 나올 거니까 난 속도전이 더 중요해. 내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속도전이 더 중요해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뭐 이재명 그 민주당이 심어놓은 어떤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수 그리고 우파들은 긴장감 풀지 말고 탄핵 선고가 기각 혹은 각하가 나올 때까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부대변인. 네,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에서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민주당이 얼만큼 국정마비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이제 개봉이 되어가는 과정. 까지가 굉장히 사람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되고 있는 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빠르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좀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정마비의 사태들을 좀 일으켰던 민주당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이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간접 체험들을 느끼면서 더욱더 사람들이 민주당의 어떤 행태라든가 지금까지 얼만큼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켜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빠르게 더 많이 전파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항상 보수하면 샤이 보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보수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 있는 그런 보수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권유 대표님.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뭐 헌재 내부의 정보가 차단된 것이 아니냐 그런 보도를 뭐 레거시 미디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탄핵을 밀어붙이는 정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 그 시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확실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많이 몰렸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뭐 이재용이랑 사진 찍으려고 막 줄줄줄 따라가가지고 이재용의 어떤 뭐 주요 행사도 아닌 뭐 캠퍼스까지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가가지고 홍보하는 걸 보면 우습습니다. 정말. 저 정도로 이재명이 급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건 우리가 아마도 이기고 있는 상황인가라는 기대감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애국우파 시민들은 이런 걸로 미리 김칫국 마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의 본질은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온갖 수를 다 동원한다는 건 그 수 중에서 먹히는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 절대로 이 뭐 헌재 앞에서 하는 이 투쟁도 조금 더 누그러뜨리지 않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인지전이라고 하죠. 지금 좌익들이 혹은 심지어 중국, 북한에서도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대응하고 또 여러 가지 악법을 막아내는 것들, 청원을 올리는 것들 애국 시민들 잘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길 거라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오늘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재능 부대변인 김영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이 두 분은 다 노트북을 보고 또 우리 스마트폰을 보고 하시니까 그 대담 중에 올라온 댓글도 다들 보셨겠네요. 네.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어떤 게 있었나요? 국민의힘에 대한 뭐 성토죠. 네, 강력한 비판과 성토. 네. 혹시 이제 방송에 익숙하지 않으면 방송 중에 이런 댓글들을 보시면 좀 당황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국민의힘을 해체할 때는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어쨌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초청한 이 두 분 이재능 부대변인 김영민 부대변인은 그야말로 이른바 하위 당직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당에서 굳은 일 다 하면서 어디 이 논평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석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방송에서 다 쏟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들어주셔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응원하는 채팅이 항상 더 많은데 조금 이렇게 소수의 댓글들이 눈에 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잘 이제 예, 저희가 그냥 아무나 다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방송하지 않습니다. 다 이런저런 그 흐름 속에서
다 모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모시는 거니까 국화꽃 당신님이 우리 고 박사님이 초청한 패널입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들 그런 거 좀 감안하셔서 잘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좀 늦었습니다만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고성범 본부장과 함께 시청자와 함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